어느 한 공장에서 천으로 덮여진 거대한 물체가 등장했습니다. 이내 그 베일이 벗겨지면서 그 거대한 물체가 은빛으로 빛나는데요. 이는 한국이 최초로 개발한 가스터빈이었으며 이로써 한국은 세계 5번째 발전용 가스터빈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몇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던 가스터빈을 한국이 독자 기술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아무런 핵심 기술이 없던 국산화율 0% 산업이었던 만큼 엄청난 성과인데요. 이것으로 한국은 가스터빈 도입과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수십조의 금액을 외국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돼 가스터빈의 내수산업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스터빈의 국산화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본의 기업이 온갖 딴지를 걸며 엄청나게 방해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의 기업은 일본의 방해 속에서도 독자 가스 터빈 기술을 개발한 것에 대해 기술 독립군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기술 독립군의 노력 덕분에 이제는 발전뿐 아니라 우주항공 분야 심지어 군사무기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 자주 국방에 한 발 더 앞서갔다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개발한 가스터빈은 사실 전쟁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한국을 제외한 가스터빈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가스터빈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개발에 성공한 국가들은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입니다. 이들은 모두 2차 세계대전에서 주요 국가들입니다. 그 때문인지 이 4개국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스터빈을 독과점한 해외 4개 국가들은 2차 대전 때 제트 엔진을 만들어 보지 않은 나라에서 가스터빈 개발은 힘들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가스터빈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에 굉장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두산중공업은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2013년 이탈리아 기업 M&A를 추진했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가스터빈은 국가적 전략 사업이라며 반려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국가들은 가스터빈 판매와 유지 보수 비용으로 수십조에 이르는 이익을 챙기고 있어 가스터빈은 이들 국가들에게 효자 산업과 마찬가지였는데요. 한국만 하더라도 국내 발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스터빈은 총 약 150개인데 이들 중 상업 운전 중인 것은 전부 외국에서 도입한 가스터빈입니다. 또한 한 개의 가스터빈에만 들어가는 터빈 블레이드의 개수는 약 460개인데 터빈 블레이드 한 개 가격이 웬만한 중형차보다 비싸입니다. 약 150개의 가스터빈을 들여오는데 쓰인 돈은 8조 원이 넘어가며 터빈 블레이드와 같은 부품과 유지 보수 비용에 들어가는 금액은 약 4조 원에 육박하여 총 12조 원의 돈이 해외에 흘러들어가는데요. 만약 괴산 가스터빈을 계속 유지한다면 유지 보수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선 가스터빈 핵심 기술을 가진 나라들은 가스터빈을 비교적 싸게 판 뒤 차후에 터빈 블레이드를 비싸게 파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가스터빈 시장에서 독과점을 하고 있는 이상 아무리 비싸도 가스터빈을 유지하기 위해선 구입처가 그들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가스터빈 기술 독립을 이루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세계에서 오직 4개 국가만이 가스터빈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부품 수만 4만여 개에 달해 기계공학의 꽃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계공학뿐만 아니라 소재에서도 고난도의 소재 기술이 필요해 발전용 가스터빈은 첨단 기술 집약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가장 고난도 기술이 많이 필요한 부품은 터빈 쪽에 조립된 460개의 터빈 블레이드 부분입니다. 터빈 블레이드는 미묘하게 각 단마다 크기와 모양이 모두 다르며 어느 곳 하나 단조롭지 않고 다양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형상을 띠고 있는 가스터빈은 정밀주조가 아니면 구현하기 힘든데요. 가스터빈 내부 표면은 정교하게 계산된 공기의 흐름을 구현하기 위해 지름 0.56mm에서
58mm짜리 구멍이나 작은 홈이 복잡하게 분포되어 있어 형상을 구현할 때 고도의 주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형상만 잘 구현한다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터빈은 마하 1.53m에서 1.54의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1500도 이상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손해일 합금 소재 핵심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연소기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터빈 블레이드 2단은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세라믹 소재를 코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니 블레이드 형상이 틀어지거나 녹아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세라믹도 계속 열을 받게 되면 손상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에 냉각 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블레이드와 뜨거운 공기 사이를 에어커튼으로 휘감는 듯한 냉각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특수한 냉각 기술로 블레이드 표면의 가스 온도를 약 950도까지 낮춰 블레이드의 손상을 줄여줘야 합니다. 가스터빈 핵심 기술 보유국들도 개발 당시 여러 차례 실패와 오랜 시간 연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로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만큼 발전용 가스터빈은 기술이 전무한 국가가 개발하기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국책 과제로 지정하고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과 일본의 가스터빈 조립을 맡아온 두산중공업을 필두로 국내 산학연 팀을 꾸려 가스터빈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총 200여 개의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문제는 가스터빈 개발 당시 일본의 탈세와 방해가 엄청나게 심했다는 것인데요. 국책과제 공고가 났을 때 두산중공업과 일본 미쓰비시는 국책과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협력관계를 이어가겠지만 참여할 경우 이를 중단하겠다고 요구했었다고 전해집니다. 전부터 독자 기술이 없던 두산중공업은 미쓰비시에서 도면과 핵심 부품을 사와 가스터빈을 제작한 뒤 다시 미쓰비시에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산중공업은 국책과제 참여를 결정하게 되고 미쓰비시의 가스터빈 조립 및 반품으로 이어오던 협력관계를 모두 끊었습니다. 다른 가스터빈 핵심 기술 보유국들 역시 입을 모아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국책과제는 실패할 것이라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국산 가스터빈 첫 시제품이 낸 성능은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SL 모델은 단순 효율 40, 복합 효율 60%로 세계 가스 터빈 시장을 75% 이상 점유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에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첫 시제품이 나왔을 당시 두산중공업의 기존 핵심 부품과 협력업체 협업을 통해 국산화율 93%에 달했는데요. 니켈 초합금 소재와 같은 경우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소재였기에 유럽에서 수입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한국에서 발전용 가스터빈에 들어가는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국내 중소기업과 20여 년간의 끈질긴 기술 개발로 발전용 가스터빈의 핵심 부품인 블레이드 국산화를 위한 실증 운전에 나섰다고 밝힌 것인데요.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1998년부터 국내 중소기업인 성일터빈과 협업으로 당시로선 국내 최초로 가스터빈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상용화를 시작했고 20여 년 동안 끈질긴 기술 개발 노력으로 가장 높은 기술 수준이 필요한 블레이드 개발 및 재생정비 기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터빈 블레이드 교체로 외국에 지불했던 연간 약 1,000억 원 상당의 외화 유출을 막고 해외 기업에 대한 기술적 종속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국산 가스터빈 수입 대체 효과로 약 10조 원의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 발전소는 정비 비용의 절감과 안정적인 운영, 국내 중소기업에는 매출 증가 및 고용 창출이라는 상생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남동발전은 개발 및 실증이 완료된 제품들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이 미국 및 동남아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몇몇 조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가스 터빈 시장 규모는 100조 원이며 2030년에는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속도로 어떠한 진국들보다 빠르게 가스터빈을 개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 단가를 줄이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두산중공업은 가스터빈 등 발전용 부품 제작의 선진화를 위해 2014년부터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해왔는데요. 최근 그 규모를 더 키워 총고기의 금속 3D 프린터를 보유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3D 프린팅 전용 랩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가로 800m, 세로 400mm 높이 500mm 크기의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PDF 방식 금속용 3D 프린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송용진 전략혁신부문장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설계 소재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금속 소재별 3D 프린팅 공정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게 됐다며 기존 발전용 부품 제작뿐만 아니라 항공 방위 산업 등으로 3D 프린팅 기술 적용을 확대,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가스 터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무기 개발에도 엄청난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산중공업은 현재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3전투기 KF-21C제기 등의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부품을 공급하며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발전용 가스터빈이 항공기 제트 엔진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전해지는데요. 가스터빈의 압축기는 외부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높은 비율로 압축하는데 발전용은 약 18배, 항공기용은 30배까지 압축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가스터빈 핵심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엔진이 소형화와 30배 압축 공기만 만들 수 있다면 바로 항공기 엔진 기술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산 항공기와 전투기에 국산 엔진을 장착하게 될 날이 머지않아 보이는데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에내며 자주 국방에 한 발 더 다가선 한국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모든 기술을 주도하는 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님들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